예, 데일리 핵심 이슈 분석을 통해서 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파이널 체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우신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를 위한 파이널 체크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민주당 블루웨이브 확정,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은 자, 민주당이 백악관 하원에 이어서 상원까지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인데 블루웨이브 확정으로 업종 간 차별화 현상이 좀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수혜 업종과 피해 업종을 분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하시는 섹터들일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 블루웨이브가 확정이 되면서 바이든 이제 신임 행정부에 조금 더 힘이 실릴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는 일단 그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관련된 섹터들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러한 종목들 이러한 쪽으로 수혜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뭐 금일 아침부터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블루웨이브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 그리고 행정부까지 모두 이제 석권을 하는 그러한 그림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과거에 보였던 그러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부양책을 공격적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는 그러한 부양책으로 인한 그러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위 이제 그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경기 민감 종목들 그리고 인프라 업종들 이러한 쪽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하락을 좀 주도를 했었는데 이러한 쪽은 아무래도 이제 증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반독점 규제에 대한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피해 업종으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미국 블루웨이브가 이제 현실화된 상황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대규모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무르익고 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뭐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 뭐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혜는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반독점 규제 우려로 빅테크 업종의 투심이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이기기 위한 파이널 체크 오늘의 두 번째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K그룹 글로벌 수소기업의 1조 6천억 투자, 수소 경제 관련주에 관심주는 SK그룹이 이제 수소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수소 경제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성장할 때 어떤 기업들을 좀 예의주셔야 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일단 최근에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자율주행차까지 어떤 이제 미래차에 대한 그러한 관심들이 굉장히 뜨겁고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이제 예전에는 소재 업체들에 주로 관심을 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현대차 그룹에서도 eGMP라는 전기차 플랫폼을 발표를 했듯이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는 그러한 부품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이 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수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금일 이제 SK그룹이 관련된 그러한 인수 M&A를 좀 진행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나 전기차 쪽에 대한 관심만 좀 많이 커졌었다면 수소 섹터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좀 커지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 수소 섹터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린 2차 전지 섹터보다는 최근 몇 달간 관심을 좀 덜 받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도 좀 살아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섹터 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탑티어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과거에 이제 수소 섹터가 움직였을 때 가장 선두권에서 움직였었던 효성중공업이 가장 뭐 탑티어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의 이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리막과 관련된 상하프론테크 이러한 종목들도 긴 시간 기간 조정을 충실히 받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부품단에서는 동화화성 정도를 핵심 종목 정도로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이제 앞으로 향후 그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전력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제 도입할 예정이고, 그리고 한국이 또 이제 뭐 수소차 및 수소 연료 전지 분야에서는 뭐 과거부터 이제 준비를 많이 해와서 현대차가 중심으로 해갔고요. 비교 우위의 기술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이제 수소 경제가 이제 성장했을 때 지금 언급해 주신 종목 말고 뭐 추가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전기차에서 있었던 일들이 수소 쪽, 수소 경제 쪽에서도 같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나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자동차 산업만 볼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 이제 그 생산부터 운반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적으로 이제 운반이 되는 부분까지 하나의 이제 그 경제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쪽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어떤 이제 꿈을 좀 먹고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좀 유심히 보고 있는 건 롯데정밀화학을 개인적으로는 좀 그 수소의 운반 쪽에서 핵심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히든 종목으로는 금양이라는 종목도 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SP월셀 같은 종목도 어떤 그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그러한 핵심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도 앞서 언급드린 종목과는 또 차별화된 다른 움직임들, 다른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SK그룹이 글로벌 수소 기업에 1조 6천억을 투자하기로 이제 투자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수소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지구의 환경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뭐 대표적인 청정 에너지원이고,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향후 수소 경제와 관련된 산업에 적극적으로 이제 베팅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챙겨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 드리는 파이널 체크, 오늘의 세 번째 주제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 반도체 대표주, 승승장구 어느 업종이 더 매력적인가? 자, 뭐 경기 민감주도 너무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대표주들도 너무 과하게 과하다는 느낌은 좀 그렇고, 어쨌든 나름대로 의미 있게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경기 민감주와 반도체주 중에서 만약에 옥석을 가린다면 어느 쪽에 더 가중치를 둬야 될까요? 예, 일단은 뭐 두 섹터 다 이제 뭐 매력이 충분히 있는 그런 섹터군들로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그러한 관점, 이제 경기 민감주와 민감주를 보는 그러한 관점에 더해서 추가적으로는 이제 업황 자체가 뭐 디램부터 낸드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에 이제 파운드리까지 업황 자체가 올라오는 흐름이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선 조금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시클리컬 업종이나 경기 민감주들 이런 쪽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은 언급은 안 하셨지만 이제 뭐 소비주들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주가에 가져오는 개념이라면 이러한 쪽도 충분히 모멘텀 측면에서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최근 이제 이번에 블루웨이브가 좀 현실화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는 역시나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쪽으로 또 충분히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좀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업종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한 달 내지는 이제 한 세 달 정도 한 분기 단위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 그 디램 가격의 어떤 전망을 이제 추정하는 전문가 집단이 뭐 1분기 중으로 뭐 디램 고정 거래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슈퍼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치가 좀 상당히 우세한 상황인데, 이런 의견에 뭐 어떻게 뭐 공감을 하세요? 아니면 뭐 반대 의견이 있으세요? 궁금합니다. 아니요, 뭐 말씀해 주신 그러한 의견에 전반적으로 좀 공감을 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 반도체 소보장주들이 이제 예. 나름대로 이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예, 예. 그 반도체 소보장주 중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래도 뭐 관심을 갖고 좀 관찰해 볼 만한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21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서 빈메모리와 그리고 빈메모리 내에서도 파운드리에 대한 관심이 컸죠. 그리고 실제 사실은 이제 해당 반도체 산업군 내에서도 21년 그리고 22년까지도 봤을 때 꾸준하게 어떤 추세를 갖고 업황이 회복이 되는
대표적인 영역을 그러한 비메모리의 파운드리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쪽에 대한 관심이 좀 크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이제 가격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템리스 쪽에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반도체 시장에 대한 관심도 지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고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된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종목을 언급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이제 메탈라이프라는 종목의 주가가 좀 좋았었고요. 사실 금일 사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예스티라는 종목도 사실은 숨겨진 전력 반도체 종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금일 현재 시점에서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관심권에 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하나마이크론이나 네페스 한미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좀 상승을 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늘려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으로 좀 싼 거는 코아시아라는 종목도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건 시스템 반도체 업황이건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미래 주가 상승 촉매자가 현재 주가에 과하게 반영된 종목보다는 호재가 차고 넘치는데 그 호재가 덜 반영된 종목을 눌림목에서 공략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텔의 차세대 서버 플랫폼이 이제 탑재된 서버의 출하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약간 서버용 디램 수요가 이제 급증할 수 있다라는 어떤 뉴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분위기상 서버용 디램, 모바일 디램, PC 디램 수요의 어떤 증가로 인해서 올해 1분기부터 디램 가격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전반적으로 이제 지배적인 의견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시고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그 바구신 와운의 파트너의 오후장 관심주가 매우 궁금한 시점인데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 종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유와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단 금일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 한원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 하는데 사실 금일 시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미래차에 대한 관심이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예전에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섹터라고 하면 이제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동박 이런 업체들을 주로 우리가 매매를 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아무래도 그 차세대 플랫폼 이 GMP를 발표를 했다 보니까 그러한 단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돌아가면서 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한원 시스템이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 공조기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되는데 해당 분야에서 국내에서 이제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땅한 경쟁 업체도 한 업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주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업체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까지는 내연기관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라든지 내지는 수소차라든지 해당 산업군으로의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좀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해당 산업군이 성장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관련된 포션이 올라가게 되면 말 그대로 이익 개선율도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마그나 그룹의 유압 제어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현기차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높았다면 이러한 미국의 마그나를 인수를 하면서 매출처가 다변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또 추가적인 성장을 내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최근 트렌드에도 좀 부합이 되고 실적도 우상향하는 흐름, 거기에 더해서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사실 좀 어느 정도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추세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로는 이게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 한 2만 원 선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5,000원 선 잡고 현재와 같은 흐름 내에서는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열관리 시스템 분야 강자면서 친환경차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 중에 하나인 한원 시스템을 오후장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우신 와운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